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Five Eyes라고 합니다. 앵글로식슨 계열의 민족에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Allies, 동맹국들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Five Eyes Plus 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어왔던 미국과 내수 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본. 2020년에는 한국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증시 추락 어디까지? 호치민 증시 시총 삼성전자 40% 불과.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하는 동남아시아 최고 제조 강국 베트남 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 충격이 떠오르던 신흥국 경제를 덮쳤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다.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리테일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다. VN-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베트남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창민 KB증권 신흥국 주식전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은행주 투자 매력 증대, 벤치마크 지수 편입 가능성, 증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기업 공개를 활용한 우량 국영기업 투자 기회 등 4가지 모멘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중립 관점의 투자 선호도와 패시브 전략인 상장지수 펀드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했다. 삼성, 베트남의 COVID-19 문제 해결. 삼성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와 접촉한 직원이 모두 COVID-19에 대해 음성으로 테스트된 후 베트남 공장에 고급 플래그십 모바일에 사용할 프리미엄 소형 OLED 패널 생산 계획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생산부가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4월 12일 박민성 공장의 한 남성 직원이 COVID-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검역 절차를 통해 신청했다. 또한 근로자와 접촉한 221명의 직원 모두 바이러스에 대한 음성 검사를 받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은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하므로 생산 라인에 지연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대량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급망 관리가 중단될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박린 공장에서 OLED 모듈 생산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린의 북부지방에 있는 삼성의 베트남 공장은 작년 내 회사의 총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유연한 OLED 디스플레이 및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공장에서 삼성의 접이식 스마트폰용 패널과 모듈을 생산했지만 다양한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3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와 현지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4월 17일 베트남의 약 300명의 엔지니어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 한국인 노동자를 면제해왔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폐쇄가 계속될 것이지만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업체 350명이 베트남에 도착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엔지니어들은 박린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산 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OLED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2020년 말까지 TV용 LCD 패널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 라이벌의 유입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0년 말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LCD 생산 라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이 회사는 보다 수익성이 높고 더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한 QD 디스플레이 및 접이식 OLED와 같은 소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1위 빈그룹, 유통에 이어 항공운송업도 결국 포기. 베트남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1위 민간기업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에서 손을 뗐다. 지난해 소매 유통의 강자 빈마트 빈프로를 매각에 이어 항공운송업에서도 철수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발 빈그룹 위기설을 잠재우고 기술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14일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빈그룹이 빈퍼레어 설립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문서를 교통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기획투자부가 항공사의 설립 계획을 검토하라는 요청서를 총리에게 제출한 지 2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항공사는 4조 7천억 VND의 자본을 보유하고 2020년 7월에 운항한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다. 보도된 빈그룹 항공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첫 해에 150에서 220석 규모의 항공기 6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베트남 항공사와 MOU도 체결하고 국내 운항부터 시작해서 차츰 국제 노선도 늘려갈 것이라는 계획도 이어졌다. 항공운송업 철수에 대해서 응우옌 비엣광 빈그룹 부회장은 베트남 항공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빅플레이어들의 참여를 보게 될 것이며 따라서 빈그룹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공급 과다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빈그룹은 기술 산업 분야에 자원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에어라인, 비에젯 에어, 제스타 퍼시픽, 베스코 및 밤부 에어웨이스 등 5개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카이트 에어 및 비에트래블 에어라인 등 신규 항공사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빈그룹은 2018년 발표한 개발 전략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베트남의 기술, 산업,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선두그룹이 되는 것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빈그룹은 베트남 전역 50개 성의 2,600여 개의 슈퍼마켓, 즉 대형 할인점, 소형 슈퍼 편의점을 거느린 빈마트와 농업 관련 기업이었던 비네코 시총 2위 음식료 회사 마산에 팔았다. 역시 지난해 12월 전자제품 유통업체 빈프로를 청산하고 역시 인수한 비엔통 전자제품 매장도 폐쇄했다. 이 때문에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빈그룹은 부동산에서 시작해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베트남 최대 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야심작인 자동차, 빈페스트의 판매 부진과 돈줄인 부동산에서 하노이 스마트시티의 거품이 빠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빈마트와 빈프로의 철수가 설을 증폭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을 발간한 뮤영국 나이스그룹 베트남 소비재 유통법인장은 빈그룹이 결국 항공운송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빈그룹을 위해서도 베트남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빈그룹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회장 팜야tvang은 베트남 부자 순위 1위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자산은 76억 달러였다. 베트남 부자 순위 1위, 세계 부자 순위에서는 242위다.